중심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2개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갈 거다라는 기사가 이제 신문에 박혀 나왔고요. 중앙일보는 일면 머리 이제 우측 상단에 김홍일 내정이라고 아예 박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전 상황 지나면서 점심 무렵에 들어가서 조선일보 검색을 했더니 그 기사를 내렸더라고요. 온라인판에서. 조선일보가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사가 내려갔으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럼 뭐다? 김홍일로 결정된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이상인 위원장으로 간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원래 오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상인 판사를 예. 위원장으로 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방송 장악의 전 과정을 김효재 때부터 같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일한 흐름을 알아요. 그러네요. 네. 네. 연속성이 있네요. 네, 연속성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판사니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상인 위원장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상인 위원장이 고사했을 것 같아요. 그 보도는 나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고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고사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김효재 위원장 네. 대행 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때 김현 위원이 단식할 때 기절초풍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정무직 차관급 인사가 단식을 하니까 그 험한 꼴 봤죠. 험한 모습. 그다음에 이동관 위원장 들어오고 방송장악 그러다 탄핵당할 위기에 빠져서 그 직전에 그만두는 걸 봤습니다. 이동관이 이상인의 미래잖아요. 하고 싶겠습니까? 잘못하다가 이거 나도 탄핵당할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 이상인 위원장 판사 출신이라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관심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 체제 혹은 그 전에 김효재 대행 때 했던 거 보면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 처리가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방통위 내부를 들어보면 이상인 위원의 경우는 그래도 절차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은 안 하지만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려고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강력 고사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혹여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종의 보신주의 같은. 보신주의면 아예 맞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보신주의일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욕심은 있지만 자기는 지키고 싶은. 그런데 사실 자기 영역도 아니잖아요. 방송이.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 내가 전문가다. MB 때 방송 장악도 해봤겠다. 자신만만한 사람도 나가 떨어지는데. 정말 판사 출신이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내가 왜 여기 왔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사한 결과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검사를 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3월 달부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도 그 용산 쪽에 누군가 건네 김홍일로 간다. 그러면 김홍일이 어차피 검사 아니냐. 그러면 강성이니까 최민희랑 같이 임명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난 3월부터. 와.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고 김홍일 검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초 대통령의 마음은 김홍일애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파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보도도 났죠. 그리고 김홍일이다 이런 얘기도 김후곤, 김홍일 둘 중에 하나인데 김홍일이다 이렇게 났었죠. 그래서 이번에 김홍일이다라고 중앙일보가 아예 박아서 내정됐다고 했을 때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대통령이다. 결국은 미련 없이 돌고 돌아 김홍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정무직구 인사에서 빠졌잖아요. 왜 그때부터 그리고 오늘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민주당이 세게 반발하고 있는 거. 또 검사냐? 이게 이제 내부에서도 또 검사 부담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홍일 검사가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편은 사실 검증을 잘 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7개월 7일 검증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편은 검증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 정부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종 세트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도 검증을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문회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용으로 다시 검증을 하고 있나? 아.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문회용 검증을 이제 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어차피 그냥 프리패스인데. 프리패스인데. 그런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다 또 나오는데 혹시 학폭이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모르는 또 문제. 그래서 검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한 번 했어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소위 방송인 출신으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세게 비터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부에서 네. 예, 우리가 가야지 왜 그렇지. 검사냐. 알지도 못한 데 가서. 예, 뭐 여기 김장겸도 있고 이진숙도 있는데 우리가 네. 언론 선수들인데 우리를 배제하고 웬 법조인이냐 검사냐 뭐 이런. 저는 그렇게 내부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지금 남은 게 MBC잖아요. 예, 핵심이. 그렇죠. 지금 MBC 잡으려고 탄핵 직전에 이동관 위원장 사퇴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은 어쩜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정 때문에 사퇴한다고. 아니,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충성을 합니까?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강력하게 비토가 들어가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내부에서 방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말하자면 뭐 작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전 투구 상황이다. 그렇죠. 그럼 결국 대통령은 누굴 결정할까요? 문제가 있어도 김홍일로 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빨리 검증을 해봤어요. 근데 네. 몰랐던 사실이 나왔어요. 학폭 같은 결정적인.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으면 이거는 뭐 예를 든 겁니다. 추론이고요. 추정이고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김홍일로 가는 것이 윤석열 표 인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굉장히 속사포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면직 처리하고 내일 발표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오늘 화요일 1시 15분 현재 아직 발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근데 검증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저 추측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송인을 또 보내자. 내가 방송을 잘한다. MBC는 내가 잘한다. 네. 이동관 위원장이 잘 아는데 제대로 안 했다, 못했다고 지금 용산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논리가 좀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YTN, 또 하나는 이제 연합뉴스 텔레비전 두 개가 다 이제 공교롭게도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들인데 YTN이 한번 비판하면 1박 2일 비판한다. 그래서 YTN한테 찍히면 안 된다라고 정치인들이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 개 매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둘 다 못한 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애초에 연합뉴스 TV는 해서는 안 될 길을 간 거고요. 네. 그 을지재단에게 있을 수 없는 거고 무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될 길을 간 거고. 예. 결국 그다음에 구별됐죠. 제가 YTN의 경우는 왜 그랬냐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언론이 또 너무 예쁘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19대 29를 네. 석패라고 쓰잖아요. 언론이. 젖잘싸라. 그게 뭐가 젖잘쌉니까? 완패인데. 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할 일이고 저도 허탈한데 그런데 그거 무슨 뭐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한 템포 숨쉬고 간다 이런 류의 논평이 있더라고요. 언론에. 예.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뭐 절차 혹은 서류상으로 혹은 돈이 제대로 모아졌나 이거를 좀 언론들이 파봐야 된다고 보죠. 네. 근데 실제로 결론은 뭐 보류긴 했지만 거의 승인 직전의 보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와서 마지막 서류 작업만 마무리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YTN 노조위원장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점은 이제 도장 꽝 찍고 마무리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와서 이제 뭐 결국에는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요. 여하튼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신임 방통위원장이 오게 되면 또 탄핵합니까? 신임 방통위원장이 온다고 탄핵하지 않죠. 또 절차를 무시하고 네. 법원의 경고도 무시하고 권태선 이사장을 똑같은 이유로 해임시킨다거나 네. 뭐 이런
탈법적인 행위를 하면 그건 당연히 탄핵시켜야죠. 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홍익표 대표가 예. 위원장을 누구 하는지 보고 우리 방침을 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이런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누가 오는지를 보고 검증 이후에 그리고 위원장이 하는 역할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 추천 세 몫은 지금 추천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자진 사퇴를 하셨고요. 내정자 신분에서. 그러니까 셋은 공석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동관 위원장 자진 사퇴했으니까 빠졌고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방통위가 식물방통위인 제가 상태. 식물방통위가 아니라 네. 방송 장악이 중단된 거다. 방송 장악이 네. 중단된 거다. 지금 뭐 지상파 제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서 네. 마음에 안 드는 지상파 길들이려고 별의별 악의적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방통위원 추천 문제는 방통위원 추천 문제만을 놓고 보면 안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봐야 됩니다. 방심위가 중요하다. 방심위와 연동돼 있다. 연동돼 무슨 있다. 얘기냐면 예.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네. 지금 콕 찍어가지고 몇 개 방송의 보도에 대해서만 어거지로 악의적으로 지금 막 과징금도 매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게 MBC, 예. YTN, 예. KBS, JTBC 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심의가 4대 3입니다. 거기도 원래 9명이에요. 네. 근데 여기도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국회 제가 몫을. 민주당의 일부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국회의장이 부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황열현 씨라고. 예. 그분은 문화일보, 동아일보 출신이에요. 보수 저하고 언론이네.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 분을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을 예. 부위원장으로 추천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달 됐는데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이분도 7개월 7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석 달 지나지 않았나?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예, 3개월 지난 것 같죠? 예. 말이 됩니까 이게?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국회 몫은 야당이 아닌데요. 아니 그리고 예. 이제 그 최선영이라고 민주당을 또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의논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2명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통위원 추천을 합니까? 그러면 방심위 부위원장하고 최선영 위원을 네. 임명하면 먼저 하면. 네 방통위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죠. 네. 그래야 네.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방통위가 계속 이렇게 할 일을 안 하게 할 일이 놔두는 것 뭐가 있는데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저 방송들 민방들 제허가도 해야 되고 뭐 불법 방송 하면 안 되고 근데 사실은 불법 방송이라는 거는 없고 없어요. 예, 그런 거는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건데 어찌 됐든 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야당의 어떤 사명감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야당이 방통위 정상화에 사명감을 가집니까? 하여튼 중요해서 방송 장악을 규탄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소통 소통위원장님하고 저 국회 몇 분하고 예, 몇 분하고 좀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여쭈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분들은 예. 국회 추천 몫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입니다. 그분들이. 예, 그거는 이제 한번 이제 따져봅시다. 네. 그 얘기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냐면 네. 국회 추천목 3명을 임명했을 때 네. 대통령이 셋을 다 임명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2대2가 됩니다. 2대2가 되죠. 예. 지금 상황에서 이상인 있으니까. 예, 2대2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예, 결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고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제가 답답한 것이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황열현 부위원장 임명하면 이 절차 들어가세요. 저는 감히 이진숙 그다음에 민주당의 AP 셋이 추천하면 이진숙만 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아니면 2명 중에 예. 좀 말랑말랑한 1명 임명해주고 1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서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3대1이잖아요. 예. 3대1에서 이 말랑말랑한 분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들러리나 서는 거지. 이거 안 된다. 제가 홍익표 대표가 네.
이제 딜이 들어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딜.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에서 실토했잖아요. 네. 3명 같이 임명한다고. 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익표 대표를 찾아갔어요. 네. 네, 찾아가서 딜하지 마십시오. 근데 홍 대표가 저한테 그때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저쪽에서 뭐 어떤 딜이 딜이 들어왔다. 왔다. 근데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둘이 그냥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예. 염화시 중에 미소 비슷하게 이심전심으로 제가 예. 얘기한 거예요. 딜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무슨 저기 국제관계에서 외교하는 그렇게 듯이 했습니다. 예, 대화를 나누신 거네요. 딜하지 너무 재밌다. 마십시오. 예, 예. 그랬더니 홍익표 대표가 알아듣고 뭐라 그랬냐면 예. 의원님 먼저 임명해야 아, 다른 절차에 들어간다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저쪽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 박광원 원내대표도 그랬어요. 예, 예. 이 말은 뭐냐. 예. 나를 임명해라 먼저. 예. 그런데 저쪽에서 저 먼저 임명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 예. 이진숙에 대한 비토가 민주당 내에 굉장히 강해요. 예. MBC 장악에 말하자면 행동대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통과시켜 주고 싶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저만 임명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세트로. 세트로 하자. 네. 그럼 제가 그래서 그들은 세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딜을 할 수 있는데 받지 마십시오. 받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공개적으로 사과 받으십시오. 최민희를 7개월 7일 동안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없이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 받고 네. 그리고 3명을 동시에 임명한다는 것을 네. 문건으로 남기십시오. 전 사실 문건으로 남겨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할 거라고 봐요.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황열현 위원장도 4대3 구도 유지하려고 임명 안 하는데 네. 왜 하겠습니까? 그럼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3대2로 만들어서 그리고 말랑말랑한 사람 보내라는 거잖아요. 안 싸울 사람. 그 민주당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거네요. 예, 굴복하는 겁니다. 야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냥 거네요. 거수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방통위 정상화를 얘기하고 예. 그 야당 추천목 먼저 임명하라고 하지 않고 여야를 같이 임명하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굴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다른 방송에 여러분들이 출연해서 인터뷰하실 때 네. 방통위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 제가요. 아니, 민주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되죠.